드림타워.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투자 종목, 바로 재개발이다. 상승 여력, 하락 여론, 이렇게 팽팽한 줄달리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자연환경 플러스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교통의 호재와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홍제동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자산 시장에서든 하락장은 오기 마련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겨내는 방법도 있게 마련이죠. 자, 함주원 이사님께서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부동산 종목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매수 심리 자체가 크게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택 매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부동산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투자 종목,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양에 따라서 이런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정책이죠.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런 신규 개발 지역들, 노후 밀집 지역들 자체의 이런 매수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소형 주택 매수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도 이런 재개발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재개발 가치, 이런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현재 부동산 상황은 하락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말 팽팽한 줄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거에 맞춰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의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겠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의 전략은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를 하셨을 때 이런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투자자분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입지다.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용산입니다. 용산 입지가 그만큼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어떤 입지 가치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개발 예정지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홍제동의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로 호재 플러스 그 다음에 재개발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홍제동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절벽이다, 하락 시그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 절벽에 따라서 하락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공급 부족에 따라서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있다. 앞으로의 이제 미래 상황을 봤을 때는 공급 부족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팽팽한 줄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하락할 것이다. 한쪽에선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하향 안정세 진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안정세를 진단을 했을까요?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그만큼 금리가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면은 집값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중개업소죠. 중개업소 63%가 하락장을 점쳤다.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지금 매수 심리가 그만큼 꺾여 있고 고객분들이 그만큼 부동산 찾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을 점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매매 시장 약세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락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반대로 상승을 이제 점치신 분들이죠. 만만치 않은 상승 압력 여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시장 안정화 속단하기 아직 이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죠. 64%가 집값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왜 상승을 예측을 했을까요? 바로 공급 확대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요번에 이제 대선 후보자들 자체도 공급량 확대에 맞춘 이런 부동산 전략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300만 원 이상 아니면 200만 원 이상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공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기간의 시간에 맞춰서 공급이 확대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집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차금 집값 하락 시그널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돈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금융시장 변화 등을 이유로 집값 하락을 점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승 여력,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하락 여론, 이렇게 팽팽한 줄달리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 이제 매수 심리가 그만큼 꺾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지 본인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관망세죠. 우선 이제 뭐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관망세로 전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죠. 그만큼 매수 심리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장으로 접어든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극히 일부 지역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왜 극히 일부 지역일까요? GTX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개발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의 일부 지역은 바로 집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부동산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급 정책이죠. 공급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자들도 임기 기간 5년 동안 공급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정책에 의해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입지가 좋은 곳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용산이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도 안에서만 봤을 때도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교통의 호재, 그 다음에 뭐 민족공원, 이런 자연환경이 조성이 되는 지역, 아니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상승되는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자연환경 플러스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랜드마크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용산, 입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족공원,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대형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재개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투자자분들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최고의 입지와 재개발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높은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용산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죠.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건축 허가 제한 이러면서 많은 이제 그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이 개발 가능성,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지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와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바로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제동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들어가셔서 개발 호재까지 받아보면서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홍제 역세권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노후도죠. 노후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노후도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노후도 조건인데,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교통의 호재,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강북 횡단선, 이런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홍제 역세권, 지금은 단일 노선, 3호선 이제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북 횡단선에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 바로 홍제 역세권이고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가는 어떻게 된다? 지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제동의 경우는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 재개발로만 봤을 때 사업성 굉장히 좋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넘어갈 때 사업성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지금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서 재개발이 됐을 때 종상향이 되면 준주거 지역으로 변하겠죠. 준주거 지역으로 변하면은 어떻게 된다?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큰 수익이 보장이 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정책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제동 개발 가능성 그만큼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홍제동의 경우는 노후도가 계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바로 아파트 단지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파트로 변하기 전에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락장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은 어디?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정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가 없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2022년도 이번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앞으로 향후 5년간 추진이 됩니다. 이 안에 재개발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이런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홍제동이라든가
용산의 승부를 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집가 상승도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과 홍대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